절대로 상온에서 녹이지 마십시오. 한 스푼으로 한 스푼 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템플라이프의 운주승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해야 되는 나물들 중에 오늘 몇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냉동시켜 놓은 도라지입니다. 이건 냉동시킨 고사리입니다. 냉동도라지와 생도라지 나누어서 손질하겠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200g 단위 도라지입니다.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도라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자르십시오. 해무침을 할 때는 그냥 조금만 쓴맛을 빼도 되고요. 나물을 하실 때는 쓴맛을 좀 많이 빼셔야 합니다. 다듬어 한번 씻은 도라지에 적당량의 소금을 넣고 손으로 이렇게 치대해 주십시오. 조물조물한 도라지는 물에 헹궈서 채반에 걸러낸 다음 끓고 있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쳐냅니다. 도라지가 절반 정도 익으면 재빨리 건져내어 찬물에 넣습니다. 데친 도라지는 열기를 충분히 빼내시고 채반에 걸러 물기가 빠진 다음에 볶으시면 됩니다. 근데 고사리도 도라지도 한번 사서 했을 때 양이 남았으면 냉동을 시켜 놓게 됩니다. 고사리나 도라지를 비롯한 나물들을 냉동시켜 놓았을 때 절대로 상온에서 녹이지 마십시오. 상온에서 녹이면 본래의 재료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질겨지기도 하고요. 이 도라지도 이거 상온에서 녹이시면 도라지 특유의 맛과 향도 잃어버리고 또 질겨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냉동시켜 놓은 나물을 사용하실 때는 상온에서 해동시키지 마시고 끓는 물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나물을 해동시켜야 할 때는 연한 색깔이 나는 것부터 먼저 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도라지를 먼저 해동시키겠습니다. 이거 채로 이렇게 넣습니다. 뜨거운 열이 올라가면 비닐이 먼저 녹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먼저 녹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불을 올려서 끓는 물에 넣었지만 냉동된 나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온도가 떨어져서 금방 끓진 않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녹기만 하고 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동시키고자 하는 나물을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녹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 녹았다 하면 바로 건지시면 됩니다.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건져주세요. 찬물에 넣으시면 됩니다. 뚜껑을 덮고 물을 다시 끓입니다. 여기다가 고사리를 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라지는 한번 헹구겠습니다. 해동시킨 고사리는 이렇게 열기를 다 뺀 다음에 구리에 건져주었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동되는 고사리 역시 같은 방법입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그대로 물에 한번 살짝 건드리면 이게 넣어두었던 비닐이 녹습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빠져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대로 물에 넣으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어주면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나물도 본연의 맛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절대로 냉동에 들어가 있던 냉동실에 냉동시켜 놓았는 나물 상온에서 절대 해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끓는 물에 해동을 해야 나물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도라지와 고사리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도라지 나물을 볶기 전에 도라지 나물 냉동시키는 방법을 먼저 알리겠습니다. 이거는 삶아서 내놓은 도라지 500g입니다. 이것을 냉동시키실 때는 지퍼팩이나 비닐에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반 비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비닐봉지에 도라지를 넣습니다. 여기에 그냥 냉동실에 넣으시면 이 도라지가 물기가 다 빠지고 수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500g 정도 되는 도라지라면은 한 컵 정도 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한 컵에 물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넣으시고 물팩을 딱 올려서 이렇게 밑으로 도라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됐죠? 이 상태를 그대로 도라지를 이렇게 말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넣으실 때는 그 터진 부분이 위로 가게끔 하시거나 지퍼팩을 위로 가게끔 해서 냉동실에 넣으시면 짧은 시간에 얼기 때문에 이게 위로 새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다음에 사용하실 때는 또 그대로 냄비에 넣어서 해동시킨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반드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라지나 고사리는 생수를 넣으시면 되고요. 봄에 사용하는 냉이나 쑥, 방풍나무 같은 경우는 나물 데친물을 식혀서 이 물로 사용하시면 향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데치실 때 그 물을 그대로 된장찌개에 넣는다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물도 훨씬 더 맛있고 찌개도 맛있습니다. 자, 나물을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 고사리 볶음에 넣을 새송이 2개는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편 썰어 주십시오. 팬에 식용유 반 스푼, 참기름 반 스푼 넣었습니다. 달구어진 팬에 도라지를 넣겠습니다. 이때 소금을 한 티스푼 넣습니다. 삶아진 도라지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때 저는 여기에 다시마 물입니다. 다시마 물을 한 스푼 넣습니다. 2스푼 넣었습니다. 여기에 당근 채를 썰었습니다. 이것으로 조명을 할 겁니다. 다시마 물이 도라지에 충분히 스며들었고 다 볶아졌습니다. 여기서 통깨 기름을 한 스푼 넣습니다. 도라지는 소금으로 조금 씻어서 치대어서 씻으셔야 됩니다. 소금으로 치대어 쓴맛을 빼고 다시 삶으실 때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 절반 정도 삶았을 때 건져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덜 익은 부분은 이렇게 볶으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마 물 한 스푼 넣으시면 맛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다 됐습니다. 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고사리 볶겠습니다. 식용유 한 스푼, 여기서는 들기름을 넣겠습니다. 들기름 한 스푼. 참기름과 들기름은 식용유와 함께 넣어야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사리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들깨 깊이 한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송이 잘라놓은 거 먼저 볶겠습니다. 새송이 안 넣고 그냥 고사리를 하셔도 됩니다. 버섯을 먼저 볶는 이유는 버섯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소금 한 꼬집 들어갑니다. 버섯을 볶으실 때는 너무 센 불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불에서 볶으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기가. 이제 물기가 어느 정도 나올 때쯤 되면 그때 고사리를 넣겠습니다. 고사리 500g입니다. 넣겠습니다. 명절 음식을 해서 나물을 볶을 때 고사리는 가장 마지막에 하십시오. 고사리는 소금으로 간할 수도 있지만 보통 간장으로 많이 간을 합니다. 그래서 햄을 다 쓰고 다른 나물과 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장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고사리는 마지막에 햄에다 넣으시면 좋습니다. 소금은 반 티스푼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간장으로 간하겠습니다. 진간장 반 티스푼 넣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볶아질 때 다시마물 한 컵입니다. 다 넣겠습니다. 이거는 뜰깨도 기피한 겁니다. 이거를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넣습니다. 일반 스푼으로 한 스푼 반입니다.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뜰깨 깊이를 넣기 때문에 들기름으로 처음에 볶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께서는 고사리는 들기름하고 올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먹어보면 들기름이 더 맛있습니다. 저도. 들기름 반 스푼, 콩깨, 구명으로 당근 채 썰은 거 같이 넣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볶은 도라지와 고사리는 열을 좀 식힌 다음에 그릇에 담으셔야지 좋습니다. 자, 식혀서 담겠습니다. 자, 다 했는 음식을 도라지, 고사리, 깨소금 얹고 담아 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가지고 명절 잘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